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결혼 7년 차 여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하셨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연락하는 거야 그렇게 특이할 건 없고 다른 집안 며느리들도 다 겪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랑 전화해서 나누는 얘기 대부분이 동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걸 왜 듣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한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 입에서도 동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제 삶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결국 최근에 시댁에서 일어난 일로 저는 그간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저만의 가게를 차리는 큰 도전을 하게 됐어요. 초반엔 당연히 새로운 도전을 하자니 덜컥 겁이 나긴 했지만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남편을 설득해서 제가 모은 돈으로 조그맣게 가게를 차렸습니다. 근데 가게 운영이 저의 천직이었던 건지 회사 다닐 때보다 2배는 더 벌고 있고요. 남편과 결혼하고는 사실 얼마 안 돼서 첫 애를 가지고 연이어 둘째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니까 중소기업에서 자꾸 눈치 주고 그래서 점차 저희 가게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성과가 좋으니 제 가게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죠. 제 남편은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고 지인 소개로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6살이나 연상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외모도 준수하고 가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좋아서 사귀게 됐거든요. 저는 자수성가를 한 편이었고 남편네 집도 썩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는 과정에 대한 간섭이나 서로 차이 난다고 서운해하거나 그런 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았죠. 남편에는 아들만 둘입니다. 남편이 장남이고 차남인 서방님도 결혼을 했고요. 저희 남편도 공부를 못하진 않았지만 서방님도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서방님은 남편과 달리 계속 취직을 못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꽤 잘생긴 편이라 병원 건물 내 카페 알바를 하다가 의사를 꼬셔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집안에 돈도 많고 의사니까 당연히 동서의 부모님께서 서방님과의 결혼에 반대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서방님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없는 형편의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을 무리하게 해줬습니다. 예전에 한번 시어머니와 봄꽃을 보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동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요, 세상의 의사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근무하는데 정말 든든하다니까요. 어머 그래요? 어느 동네예요? 다음에 한번 가야겠다. 좋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의사니 아드님도 대단하신가 봐요. 에휴, 우리 아들은 의사 며느리에 비하면 한참 부족해요. 그래도 의사 며느리가 우리 아들 아니면 안 된다고 어찌나 그러던지. 그래서 제가 없는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서 우리 의사 며느리한테 어울리는 신혼집으로 마련해 줬습니다. 의사 며느리가 아드님한테 푹 빠지셨나 보네. 의사면 출산하고 나서도 계속 일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부럽네요. 우리 며느린 출산하고 일이 또 끊겨서 우리 아들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래서 다들 전문직 하나 봐요. 게다가 의사가 다른 전문직이랑 같나요?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며느리만 보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서의 자랑만 늘어놓는 어머니를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구나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제가 그 동서인 줄 알고 저보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는데 기분이 썩 좋진 않았죠. 시어머니는 평범한 저와 의사 동서를 틈만 나면 비교하면서
동서만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비교질에 신경 쓰고 살면 저만 피곤해지니까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무시해왔어요. 저는 저희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퇴사하고 아등바등 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도 있었죠. 물론 가게 운영이 처음엔 저에게 어려웠지만 단골들이 늘고 점점 웨이팅이 생기자 이 일이 참 재밌고 적성에 맞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 가게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고 가게를 확장 이전할 정도가 되었어요. 제 가게가 생각보다 잘 되자 남편은 자기도 아예 퇴사하고 본격적으로 가게에 집중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슬쩍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의 가게 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멀쩡히 회사 잘 다니던 남편이 굳이 제 가게를 도와야 되냐며 뜯어말렸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무시하고 제 가게를 같이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전부터 퇴사하고 싶어 했던 걸 알았지만 저도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퇴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차피 제 가게가 확장 이전하면서 사람도 더 필요했고 남편이랑 같이 하면 더 편하고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남편과 함께 가게 운영하는 걸 오케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다짜고짜 동서가 걱정된다는 얘기를 늘어놓으시는 겁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긴 얘기시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요. 아이고, 큰아가야, 일을 어쩜 좋아.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이제 우리 집은 어떡하니? 어쩌면 좋아. 그 나이에 그렇게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면 이제 어떡해? 네? 누가 아프대요? 누가요? 혹시 서방님이 무슨 병이라도 걸렸다고 하나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말이다. 세상에 이걸 어쩐다니? 우리 둘째 새아가가 아프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을 누가 갚을 거야 대체? 저도 처음에는 하도 난리를 치시길래 서방님이 아픈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동서가 아프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이죠. 네? 갑자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가 많이 아프대요. 어디 가요? 입원까지 해야 된단다 글쎄. 의사가 무슨 입원이니 입원은 지가 환자도 아니고. 이래서 아프면 다 소용없는 거다. 넌 네 가게 대출은 얼마나 있어? 너도 나중에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지? 저는 제 돈 모은 걸로 잡기 시작했다가 잘 돼서 확정만 한 거잖아요. 저희 가게로 걸려있는 대출은 없어요, 어머니. 근데 그건 왜요? 어머, 그러니? 역시 네가 내실이 튼튼하구나. 그렇다니 안심이구나. 알겠다. 아무튼 둘째 새아가가 아프다니까 참고하고. 에휴, 우리 둘째가 앞으로 고생할 일만 남았구나. 넌 절대로 아프지 말고. 알겠지? 아, 네, 그럼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중요하죠. 어머니께서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그래, 가게 일 열심히 하고 조만간 내가 들리마.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동서가 아프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제가 대출 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며 저를 다시 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의사 동서는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그렇게 1년을 쉬게 됐습니다. 동서네 집안도 의사가 많아서 백방으로 알아봐서 좋다는 치료를 받게 해줬는데도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 신세를 졌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사람이 아프면 다 소용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죠. 1년 동안이나 동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일을 못하자 서방님이 더 늦게까지 일하면서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서방님은 의사 동서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멀쩡한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취직이 안 돼서 결국 동서네 집안 아는 사람의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동서가 아프니까 그 회사에서도 더 일을 많이 주고 월급 더 받아가란 식으로 서방님 퇴근을 밤 늦게 시키고 막 그랬더라고요. 아무래도 의사 동서랑 결혼한 사위가 마음에 안 들고 괘씸해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이랑 동서는 둘 다 서울에 살길 원해서 시어머니가 비싼 신혼집 구해준다고 무리해서 대출받아 구해줘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서가 아프니까 그 대출을 오롯이 서방님이 갚게 된 것이었죠. 병원비도 서방님 몫이 되니까 아무리 회사에서 오래 일해도 힘이 붙일 수밖에 없었고요. 서방님도 의사인 동서도 사실 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인지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게 저희 애들 잘 키우고 남편과 열심히 가게 운영하는 제가 정말 시어머니 눈에 다시 보였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찾아와서는 생전 안 하던 호의까지 베풀기 시작했어요. 아유, 큰 새아가야, 오늘도 가게 운영하느라 고생이지? 앞으로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애들 좀 봐줄까? 그럼 너도 편하고 우리 아들도 편할 거 아니야. 내가 진작 도와줄 걸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요. 저희야 어머니께서 애들 봐주시면 정말 너무 좋죠. 안 그래도 가게가 갈수록 바빠져서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봐주시면 저랑 남편이랑 더 일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애들 할미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난 너를 정말 다시 봤어. 큰 새아가 너는 정말 대단하다니까. 여러 번 칭찬해도 모자르지. 맏며느리라서 역시 다르긴 다르네. 네가 바로 우리 집 기둥이다, 기둥이야.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가게 일에 집중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벌써부터 든든하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가게 일에 더 집중해서 돈 많이 벌어볼게요. 한 번도 애들을 봐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던 시어머니가 먼저 애들을 봐주겠다고 하질 않나.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집 청소를 도와주시질 않나 당황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꾸고 저한테 그런 호의를 베푸시는 게 참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틈만 나면 의사동서를 입이 마르도록 닳도록 자랑하던 시어머니가 의사동서에게 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을 텐데 그걸 제가 왜 몰랐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보이는 대로만 믿었던 게 바로 제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요구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가끔씩 저희 애들도 봐주시고 주말에 집안 청소도 조금씩 도와주시기 시작하더니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과일을 사왔다면서 저와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주방이 뭔가 분주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주방에 뭐가 엄청 많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하기에는 역시 양이 정말 많구나. 오늘은 우리 맏며느리가 나 좀 도와줘야겠어. 그렇지?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평소 음식 해먹는 양보다 훨씬 많고 재료도 좀 애들이 좋아하는 건 별로 없네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꼭 음식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요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음식들 꼭 다 해야 된다. 제사 음식이거든. 그니까 빨리 와서 좀 도와라. 얼른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거야. 시댁 집안에는 제사가 없는데 갑자기 제사 음식 소리를 하시니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사인지 물을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무슨 제사요?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제사 지낼 일이 있었으면 제가 미리 알았을 텐데 제가 모르는 제사가 있었나요? 아, 우리 둘째 새아가 내가 제사가 있잖아.
둘째 새아가가 아파서 저리 쉬고 있는데 우리가 제사 음식이라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다. 온 김에 음식 좀 하고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내일도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너는 맏며느리고 튼튼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 네? 동선의 제사 음식을 왜 제가 하죠? 당신도 알고 있었어? 제가 노려보며 남편에게 쏘아붙이자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마치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러고 있는 게 거기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동서가 아프다고 전문직이건 뭐건 다 소용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동서가 슬슬 몸을 회복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바로 소홀해지면서 동선의 제사 음식을 시키는 꼴이 너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못한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님, 전 안 해요. 아니 못합니다. 저도 동서 못지않게 돈도 벌고 일도 합니다. 저 대출 없이 가게 지금 이만큼까지 확장하고 운영해온 거 보고 생각이 바뀌셨다면서요. 근데 이런 저한테 동선의 제사 음식을 하라고요? 의사 동서만 바쁜 게 아니라 저도 바빠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도 이러는 거 아니지? 뭘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 어머님이 이러시면 말려야지. 아니 무슨 내가 너 돈 못 번다고 뭐라고 했어? 우리 둘째 새아가가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돼서 그런 거지? 넌 우리 집 맏며느리가 돼서 그런 거 하나 못 도와주니?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잘 되던 가게도 다 엎어지겠다. 아니 나는 그냥 재수씨가 아프고 한데 제사 음식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그러셔서 뭐 도와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랬지. 당신이 더 나빠? 그렇게 듣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제사 음식을 하던가 해. 아니 우리 아들한테 왜 제사 음식 하라고 하냐? 제사 음식은 여자들이 해야지. 얼른 와서 도와라. 못 도와주는 게 어딨어? 우리는 한 가족인데. 됐고요. 어머님, 이런 거 시키려고 그동안 잘해주신 거면 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시든 삶아 드시든 어머님 맘대로 하세요. 뭐? 넌 내가 애들 봐준 거 그럼 다 공짜인 줄 알았어? 그동안 애들 봐준 거랑 주말에 집 청소한 거 다 월급으로 주든지 해라. 지금 이거 제사 음식 도와주면 될걸. 진짜 월급으로 줄 것도 아니면서 너 거기 서라. 그래, 당신이 그냥 제사 음식 하는 거 도와드리면 되잖아. 진짜 우리 엄마한테 월급으로 쳐서 다 줄 거야? 뭐? 우리 애들 봐주시면 뭐 얼마나 봐줬다고. 기껏해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으로 치면 얼마 안 되겠네. 그거 쳐서 드릴까? 주말 청소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하셨다고. 일한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말 하나하나 따져봐. 뭐야? 내가 도와준 걸 진짜 그렇게 취급할 거야? 한 달에 200은 줘야지. 그 돈 줄 수 없으면 얼른 와서 제사 음식이라 해라 어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꼬박 일해야 200을 받죠. 띄엄띄엄 일해놓고 생색만 엄청 내시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드려요. 동선의 제사 음식도 대신 못하고요. 주말 동안 제가 애들 돌볼 테니까 어머님이 제사 음식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당신 엄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대체 왜 그래? 그리고 그럼 우리 가게는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그냥 제사 음식 좀 도와드리라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어? 가게는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혼자서 가게도 못 버는 사람이 무슨 동업이야. 진짜 주말에 어떻게든 혼자 버텨봐. 내가 애들이랑 책임지고 같이 있을 테니까. 아니면 가게 쉬고 어머님 제사 음식 하는 거나 도와드리던지. 아이 됐어. 우리 아들은 가게나 신경 써라. 내가 하면 그만이다. 잘 생각하셨어요. 주말 피크인데 하루라도 가게 쉬면 얼마나 손해인지 알긴 하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좀.
그럼 전 이만 갈게요. 다음 주에 보자고요. 진짜 엄마 때문에 내가 주말 동안 가게 혼자 봐야 되잖아. 망했어 진짜. 왜 재수 씨네 제사 음식은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슬슬 몸 회복하고 돈 벌어올 우리 둘째 의사 며느리한테 제사 음식 하라고 하냐? 나도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건 괘씸하지만 곧 다시 의사로 일한다니까 이 정도는 해다 바쳐야지. 넌 가게나 신경 써. 아무 말 말고. 아이 몰라. 알아서 하세요. 난 가게 가볼 테니까. 저는 그날 그렇게 저희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주말까지 남편이랑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가게는 허둥지둥 손님들이 의아해하면서 많이들 빠져나갔고 평상시 주말 매출의 절반도 안 되는 매출이 나왔죠. 결국 남편은 가게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주말 중 하루는 그래서 아예 가게 문에 닫고 편히 쉬었더라고요. 참 제 남편이 팔자도 좋죠. 시어머니는 적당히 동선에 제사 음식을 해서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저를 시키는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 동서는 병원에 입원한 지 딱 1년 후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됐고요. 의사로 일을 다시 시작하니까 서방님도 다시 안정적으로 적당히 일할 수 있게 됐죠. 시어머니는 동선의 상황이 바뀌자 다시 말을 바꾸면서 전문직 며느리가 역시 최고라고 또 자랑질을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비교질의 자랑질을 달고 사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래도 전문직이니까 쉬었다가도 다시 언제든 일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가게 하는 거랑 같아. 의사는 언제 일해도 고소득의 고연봉이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어디든 일할 수 있는 거지. 아이 그렇지. 정말 잘 됐네. 그래도 의사 며느리가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니까. 나도 의사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나 의사 며느리 드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며느리한테 잘해주는데 신혼집도 좋은 곳으로 해주고 그래도 그렇게 투자한 보람이 있지. 남는 투자야 남는 투자. 아유 우리 아들도 좀 생기긴 했는데 의사가 반할 정도는 아닌가 봐. 아무튼 부럽다 부러워 정말. 그럼 잘생기고 인물 훤하기가 어디 쉬워. 우리 집안의 의사 며느린 처음이잖아. 내가 잘 나와서 그런 거지 뭐. 저는 그러면 그렇지 시어머니가 바뀌었다고 잠시라도 믿었던 게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또 의사 동서를 찬양하는 동안 저는 어느 때처럼 가게 일에 집중했죠. 근데 저도 그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달려온 탓인지 갑자기 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해 오더라고요. 남편과 함께하던 가게 장사가 더 잘 풀려서 정말 쉴 틈 없이 일해 오긴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병원에서 무리하면 더 회복이 더디다면서 당분간 가게를 나가지 말라고 권고했고요. 저도 그동안 남편보다는 저희 가게에서 일을 오래 한 매니저를 믿고 빨리 나아서 도와야지 하고는 더욱더 제 건강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가게가 유지되고 제가 나아서 다시 떠날지도 모르는 손님을 붙들어 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픈 저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예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꾀병이라도 부리고 있다 생각한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아니 네가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리 아들 혼자서 어떻게 하냐. 안 그래도 바쁜 가게 어쩔 거야. 넌 대책에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어? 저도 가게 상황은 알죠 어머니. 근데 병원에서 빨리 나으라고 아예 입원하라고 했다니까요. 이렇게 아픈 상태로 일하는 것보단 얼른 치료받고 회복하는 게 더 낫대요. 저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한 대로 치료 먼저 받겠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된다.
입원은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게 한 번 입원하면 한 달이 1년 되고 그러는 거야. 그것만은 절대 안 돼. 가게 다니면서 일하다 보면 낫는 거지. 뭐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려고 난리야. 어머님, 동서가 1년 동안 입원한 것 때문이면요. 전 그 정도 아니고 딱 한 달만 입원하면 된다고 의사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의사가 말하는 게 늘 정답은 아닐 수 있어. 의사인 둘째 새아가만 봐도 그렇잖아. 집안에 의사도 많고 그래서 아는 의사도 많아가지고 병이 쉽게 나을 줄 알았는데 꼬박이 1년을 병원 신세 졌잖니. 그동안 우리 둘째가 얼마나 혼자 고생했는지 넌 봐놓고 그런 소리가 나오냐? 만약 제가 한 달 입원하고도 더 입원해야 된다고 하면 그땐 제가 무조건 퇴원할게요. 그러면 됐죠. 병실에 들어 누워 있으면 그 약속 지키고 싶을 것 같아. 분명히 또 꾀병 부려서 우리 아들만 고생시키려고 하겠지. 내가 봤을 때 둘째 새아가도 1년 동안 누워있을 게 아니었다니까. 엄살을 부린 게지. 근데 1년 이상 누워있기는 눈치 보이고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냐. 어머님께서 동서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랐지만 아무튼 전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희 아들, 딸 이제 겨우 6살, 5살이에요. 한참 벌어야 되는데 무슨 병원에 누워있겠어요. 남편도 저 아니면 아직 가게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네들이 돈은 시퍼렇게 뜨고 너만 보고 있는데 병원에 누워있고 싶어. 우리 아들도 가게 하는 거 너보단 초짜라서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꼭 병원 신세를 져야겠냐 이 말이야. 저는 진짜 약속 드릴게요. 제가 만약 한 달 있다가도 병원에 입원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그땐 어머님이 저 끌고 나오세요. 저 무조건 퇴원할 테니까요. 약속해요 정말로. 시어머니는 제가 한 달 뒤에 무조건 퇴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입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래도 저는 빨리 나와서 가게를 도우려고 시어머니 말은 무시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입원하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새를 못 참고 또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나 하며 문을 열어드렸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인 배추를 잔뜩 싣고 저희 집 현관 앞에 서 계셨거든요. 딱 봐도 한 가족이 먹을 양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먹을 김치, 동서네가 먹을 김치 다 생각해서 절인 배추를 아주 푸짐하게도 실어 오셨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뭔가요? 갑자기 이걸 왜 저희 집으로 가져오셨어요? 넌 뭘 멀뚱히 서서 보고만 있어? 보면 모르냐? 절인 배추잖아. 김장 이제 슬슬 해야지. 너 그동안 가게 한다고 내가 따로 김장을 안 시켰는데 지금은 집에만 있지 않냐? 김장할 절인 배추다. 그러니까 그 절인 배추를 왜 저희 집에 가져오시냐고요? 제가 지금은 잠깐 치료 때문에 집에 있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 김장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입원하러 가는 길이에요. 짐 챙기고 있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도로 나가주세요. 입원한다고? 안다 알아. 그래서 입원하기 전에 불이 나게 달려왔지. 너 어차피 병실 가면 푹 쉴 텐데 김장은 해놓고 가거라. 입원하기 전에 금방 끝낼 수 있지. 둘째 새아가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랑 백김치랑 다 해놔라. 시어머니가 한동안 잠잠했던 며느리 노릇 시킨다면서 시짜짓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절인 배추들을 보고 설마 했는데 정말 입원하기 전에 저한테 김장 담그라고 시키려고 한 거란 말을 듣고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연구 대상이다 이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파서 입원하는 며느리한테 김장을 하고 이렇게 절임 배추 들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대체 어딨어요? 네? 너 솔직히 말해라. 내가 틈날 때마다 니네 애들 봐주고 주말에 청소까지 해줬는데 갑자기 튼튼하던 게 무슨 병이 났다는 거야? 솔직히 꾀병 아니냐? 딱 보면 알지. 그 말까지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뚝뚝 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입원이라고 못한다고 하니까 김장하는데 하루도 안 걸린다면서 이거 다 해놓고 내일 입원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꼭지가 돌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이 집안을 영원히 끝내줘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어머니를 내보내고 생각하기로 했죠. 일단 절임 배추 두고 나가세요. 나가야 뭐라든 하죠. 입원을 하든 김장을 하든. 너 김장 안 하고 입원하기만 해라. 내가 가만히 있나? 알겠다. 내가 지금 나갈 테니까 김장 얼른 시작해라. 시어머니는 제가 김장하고 입원할 거라 생각했는지 저렇게 말하고 순순히 나가주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김장에는 손도 안 댔고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샅샅이 말해줄 생각이었죠. 근데 남편의 반응을 보니 시어머니랑 같이 보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세요? 당신이 이 시간에 웬 전화를 다 했어? 입원한다고 짐 챙겨서 바로 간다며? 뭔 일이 있어? 어머님이 방금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한테 글쎄 김장하라고 절임 배추를 이만큼 가져오셨네?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김장은 당신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난 입원하러 갈 테니까. 집에 오면 절임 배추 때문에 놀랄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어머니는 정말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나한테 무슨 깨병이냐고까지 하셨다니까. 아니 근데 그동안 우리 엄마가 우릴 도와준 건 사실 아니야? 우리 엄마 말처럼 정말 당신이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고. 나 혼자 가게 보긴 솔직히 좀 힘들어. 그냥 당신 진짜로 입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뭐라고? 그 말 진심이냐? 진심이 아니까 뭐 있어. 사실이잖아. 무슨 아프다고 다 입원해. 병원에서 의사가 정말 입원하라고 했어. 한 달씩이나. 그래서 지금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나보고 김장 다 하고 입원하라고? 아니 내 말은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엄마도 당신이 꾀병 부리는 게 보이니까 오죽하면 절임 배추 사와서 한 달 동안 쉬니까 김장이라도 미리 다 해놓고 입원하라고 하시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입원 취소하자. 어? 진짜 어쩌면 모자가 쌍으로 이렇게 똑같냐. 도저히 안 되겠다. 끝까지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 들면서 저한테 꾀병 아니냐, 병원에 입원 안 하면 안 되겠냐길래 저는 남편한테 바로 이혼하자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차피 제 능력으로 키워왔고 앞으로도 그러면 되니까요. 남편은 정말 쓸모없는 무늬만 남편인 남의 편이더라고요. 뭐하러 이런 남편을 계속 데리고 살겠습니까? 바로 버려버려야죠. 까짓 거 너 같은 건 이혼당해도 싸다. 이혼하자. 너한테 내가 키운 가게 맡기는 것도 큰 호사야 호사. 당장 넌 일자리부터 알아봐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회사 퇴사하고 싶어서 공짜 사장 노릇하느나 좋았지? 편하고 애들이나 제대로 보라고 해도 말 안 듣고 가게에 붙어있더니 한다는 말이 뭐? 아니 뭐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당신한테 입원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내가 이혼당할 일이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뭐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 김장 다 할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무슨 재수씨처럼 의사도 아니고 좀 도울 수도 있지. 시어머니까지 모자라서 이젠 남편까지 동서랑 비교질하는 거에 아주 신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정리를 깔끔하게 해버렸죠. 남편이 자꾸 제가 이혼하자는 소리를 그냥 하는 소리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제 남편이 더 세게 현실을 받아들이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냐? 이혼할 집 김장을 왜 해줘? 게다가 끝까지 동서가 좋아하는 백김치랑 배추김치 다 담그라고 하시던데 내가 대체 왜? 무슨 죄 졌냐? 그렇게 동서가 의사라서 부러우면 네가 어디 의사랑 만나보시던가. 꼴뚜기같이 생긴 게 되겠냐고. 서방님은 잘생기기라도 했지. 뭐? 꼴뚜기? 내가 엄마 닮고 동생이 아빠 닮은 걸 어쩌라고. 그리고 의사인 재수씨 대접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와서 매번 길길이 날뛰는 건데 이혼 같은 소리 말고 이제 그만하자. 뭔 개소리야. 난 이제 너 같은 놈이랑 아무것도 안 엮인 자유인이니까 나 찾지 마라. 네 연락처도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진짜 이혼이다. 끝이라고 끝. 제가 연신 이혼하자며 시댁 집안일은 너네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저랑은 아무 상관없다. 연락도 차단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좀 정신이 들었는지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싹싹 빌고 매달리고 야단을 떨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죠. 아니 제가 절대 돌리지 않죠. 미치지 않고서야 말이죠.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이혼을 하지 말자. 나 이제 이 가게 당신 없을 동안 잘 보고 있을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무서워? 이제야. 근데 어떻게 하냐? 난 마음 돌릴 생각이 없는데. 너네 엄마가 절인 배추 끌고 와서 말하는 꼬라지 보고 이혼 결심했다. 근데 네 놈이 말하는 꼬라지가 더 최악이야. 이혼하자. 더는 못 들어주겠다. 우리 엄마가 한 말이나 내가 한 말 중에 심기 불편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나 같이 가기만 하게 해줘 제발. 나 회사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 그래 그러니까 빈털털이라서 내가 우리 애들 다 키울 테니까 평생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넌 이제 진짜 끝이니까 얼른 가게에서 나가라. 우리 가게 내놓을 거니까. 뭐? 가게를 내놓는다고?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내가 당신 태어날 때까지 정말 잘 운영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화 풀고 얼른 입원부터 해. 내가 잘못했어. 됐고 나 입원하기 전에 가게부터 팔아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너 당장 집으로 와. 네 짐 싸라. 안 그러면 다 버려버릴 거야. 잠깐만. 안 돼. 알겠어. 집으로 갈게. 집으로. 와서 싹 다 가져가라. 집도 내놓을 거니까 우리 애들이랑 난 네가 못 찾을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넌 혼자 백수로 계속 늙어라.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네. 지금 집이지?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우리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내가 아까는 실언한 것 같으니까 부탁이야. 기다려줘. 알겠지?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서 저희 집으로 오는 동안 저는 부동산에 가서 제 가게를 내놨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분해달라고 했죠. 남편은 망연자실하며 문 닫은 가게와 가게 비밀번호를 보고는 더 이상 가게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매니저에게 갑자기 가게 문 닫아서 미안하다면서 제가 병원에서 회복하고 다시 가게 차리면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그달의 급여를 다 줬습니다. 직원들은 저에게 사장님 아프지 말라며 빨리 나와서 꼭 연락 달라고 가족이었던 남편과 시어머니보다 더 걱정해주고 빨리 입원해서 얼른 나으라고 해주더라고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직원들을 꼭 가게 다시 열면 불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태어나기 전에는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어떻게 귀신같이 태어날 딱 맞춰 오는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오랜만에 가게 근처에 들렸는데 가게가 다른 곳으로 바뀐다고 리모델링 공사 중인 걸 봤다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가게는? 아, 모르셨어요? 모르셔서 그렇게 천하태평이셨구나. 제가 이번 전에 가게 싹 다 팔아버리고 남편이랑 이혼했거든요. 남편이 끝까지 숨기고 있을 줄 몰랐는데 지도 할 말이 없었나 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럼 우리 아들은 이제 뭐 먹고 사냐고, 너 믿고 회사 뛰쳐나온 우리 아들을 그렇게 버리냐며 천하에 못된 것이라고 아주 난리를 치길래 이렇게 대답해드렸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당연히 빈털터리로 나갔죠. 남편이 못해서 하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 옆에서 돕기만 했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라도 있었을 줄 아세요? 다 제 능력이었다고요. 아시겠어요? 제 말을 듣고는 부들부들거리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으며 이렇게 약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시짜짓 하시래요? 제가 한 달 입원하고 나서 다시 가게 할 동안만 잘 참았으면 남편이랑 이혼하지도 않고 돈 잘 버는 가게 계속 같이 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그 복을 차버린 건 바로 어머님이죠. 전 이제 저희 애들이랑 제 인생 살렵니다. 좀 비키세요. 아니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의사 며느리 병수발 다 하고 겨우 일하게 만들어놨더니 이제 큰애가 이혼당하게 생겼네. 집안에 또 큰일이 일어났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댁 아드님이랑 이혼했고 가게는 팔아버렸습니다. 저희 집도 팔고 저는 다른 곳에 애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네요. 시어머니는 그 얘기까지 듣자 자리에서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퇴사하고부터 제 가게에 같이 하면서 쭉 쉬어가지고 이직도 못하고 아직도 백수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게 팔고 남은 돈으로 당분간 쉬면서 우리 애들이랑 친정 부모님이랑 다 같이 해외여행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 쐬고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동안 친정 부모님이랑 애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소홀하게 여겼는데 이젠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의사 동서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이혼 정말 축하드려요. 저 1년 동안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을 때 걱정은커녕 의사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 보고는 저도 정 다 떨어졌잖아요. 옳은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혼 축하드려요. 그래 고마워 동서. 시어머니가 또 그러면 참지 말고 바로 나처럼 이혼해버려. 솔직히 동서가 너무 아까운 결혼이긴 했잖아. 그랬더니 의사 동서도 웃으면서 안 그래도 벼르고 있다면서 의사면서도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게 말이 되냐고 동조하던 서방님도 꼴보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서방님도 시어머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의사랑 결혼하면 이런 개고생 안 할 줄 알았는데 병원비랑 이거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어오는지 아냐며 엄청 생색을 내고 해서 대판 싸웠다고 그러기에 조만간 곧 서방님네도 파토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유독 결혼 초부터 동서에 대한 이야기랑 자랑을 많이 해서 힘들었는데 결국 동서도 시어머니의 돌변한 모습을 보자 바로 정 털려서 버릴 생각하고 있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동서 이야기를 외울 정도로 할 때는 제가 정말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안 그래도 바쁜데 정말 들어주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했거든요. 가게를 하는 저랑 의사인 동서랑 비교질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는 악질 중에 악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뿐 아니라 저희 남편 입에서도 동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정말 이건 크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간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 이야기를 들으나 제가 남편이랑 시어머니하고 한바탕 한 걸로 보나 이제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집안이지만 정말 시댁 집안이 제대로 콩가루 집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저희 애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못 쉬었던 거 몰아서 쉬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가게 운영만 생각하며 쉼없이 달려왔는지 이제부터라도 저희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늘리고 천천히 다시 가게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 단골 손님들이 자꾸 사장님 음식 그립다고 다시 가게 또 차리면 연락 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아마 몇 달 쉬고 다시 가게 차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적절한 휴식과 달콤한 보상, 즐거운 일상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라디오였습니다.